편입기초수학 제1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편입수학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식의 연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리수와 유리식의 계산, 그리고 무리수와 무리식의 계산, 실수와 복소수의 여러 가지 계산 등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교재 제1장 수화식 단원에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1강은 1장 1절 유리수와 유리식의 계산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리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기하분수 형태로 표시되는 수를 말합니다. 즉 A와 B가 서로소인 정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B분의 A꼴, 이런 꼴을 A하고 B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서로 소란 말은 1 이외의 공약수를 갖고 있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 이외의 공약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되지가 않죠. 이렇게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형태의 분수를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하분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수를 수학에서는 통틀어서 이런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수의 집합입니다. 정수뿐만 아니라 정수로 표현되지 않는 유리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수 중에서도 모든 소수를 다 유리수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리수의 체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유리수는 보다시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잘 알다시피 양의 정수와 영음의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소수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그리고 무한소수로 구성이 됩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모든 무한소수를 다 유리수가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비순환 무한소수는 이 경우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수에 속하는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경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유리수는 이와 같이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되는 무리수에 속하는 그 무리수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전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소수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한소수라는 것은 직접 나눗셈을 했을 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유한계로 끝나는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유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무한히 계속 나타나는 수예요. 그래서 유한하지 않고 무한히 계속 나타나는 수이면서 그 중에서 어떤 일정한 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구별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의 자릿수가 유한계로 나옵니까? 아니면 무한계로 나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유한소수나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다 유리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유리수는 이와 같이 기하분수 형태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이렇게 기하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소수가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소수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이 분모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분모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즉 소인수가 2나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10분의 1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0.1이잖아요. 이때 10은 2하고 5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모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보다시피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4분의 1에서 4는 2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보다시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또는 5로 구성되어 있을 때 유한소수가 됐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2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유한소수,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유한계의 점으로 나오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모 분자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합니다. 5의 제곱을 곱해볼까요? 자, 이렇게 5의 제곱을 곱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건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곱셈에 대한 항도원이니까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건 간단하니까 직접 나눗셈을 해도 돼요. 직접 나눗셈을 해도 값이 얼마인지를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한소수를 찾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한소수를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분모가 2 또는 5로 소인수분해가 되게 되면은 항상 10의 거듭적 형태가 돼요. 보다시피 10분의 1은 0.1이죠. 10의 제곱분의 1은 0.01이에요. 100분의 1이니까 10의 3승분의 1은 1000분의 1이니까 0.00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한소수를 손쉽게 바꾸기 위해서라도 분모를 10의 거듭적으로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10의 거듭적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가 제곱이 있으니까 부족한 만큼을 분모 분자에다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다시피 2 곱하기 5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죠. 분모는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에 25가 됐습니다.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100분의 25잖아요. 자, 100분의 1은 0.01인데 거기다 25를 곱했으니까 0.25가 됩니다. 물론 간단한 수이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을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더 복잡한 수로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를 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모가 2 또는 5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한소수는 기하분수에서 분모가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다음 같은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분의 1입니다. 이 수는 분모가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직접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다시피 같은 수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이 유한계가 아니라 조금 전에 다뤘던 예문처럼 유한계가 되지 않고 무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이면서 이렇게 같은 수가 반복적으로 순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순환 마디를 찾아요. 반복되는 그 수를 찾아서 그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곧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를 갖고 있을 때는 보다시피 무한소수가 되고 분모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는 것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되어 있을 때고 순환소수로, 순환은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를 갖고 있다면 그럴 때는 무한소수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얘를 직접 나눗셈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방법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그 두 번째 방법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순환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순환소수를 x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점 아래 반복되는
순환마디 이후가 계속 반복되는 수의 자릿수가 같아지게끔 적당하게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적당하게 x의 10의 거듭 제곱을 배수를 곱한 것끼리 적당하게 뺄셈을 해서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음같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0. 예를 들어서 1, 2, 5, 2, 5, 2, 5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와 같이 소수점 아래가 그 0이 아닌 수가 무한히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까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5, 25, 25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순환마디라는 것은 요 반복되는 수, 요 두 개를 순환마디랍니다. 이 5가 순환마디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소수를 표시할 때, 순환소수를 표시할 때 순환마디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만 순환이 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하나만 순환되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가 순환되더라 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0.12345, 12345, 12345 이렇게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될 때 순환마디는 1, 2, 3, 4, 5예요. 자, 이제 순환마디의 개수는 5개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건 1개, 여기는 2개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얘를 소수를 표시할 때, 순환소수를 표시할 때 1, 2, 3, 4, 5 순환마디를 다 적고 순환마디의 시작 부분과 순환마디의 끝 부분 위에만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모든 순환마디에다 점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치 모든 순환마디에다 다 점을 찍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순환마디가 2개로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만 점을 찍어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의 관심은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기하분수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요령은 이제 이 식을 x라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에다 10을 곱해 보겠습니다. 10x는 그러면 10을 곱했으니까 소수점 하나 뒤로 가서 25, 25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 소수점 아래 이 순환소수의 형태의 모양을 잘 보고 소수점 아래가 같아지도록 하는 적당한 10의 거듭점을 다시 곱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식에다 10을 곱하면 소수점 아래가 0.525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2525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가 동일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끔 양변에 이 식에다가 100을 곱하겠습니다. 즉 이 식에다 100을 곱하니까 1000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수점 뒤로 2개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2525가 되죠.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위에 식의 10x도 소수점 아래가 2525고요. 자, 밑에 1000x도 소수점 아래가 25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같아지도록 하는 적당한 10의 거듭 제곱을 원래 식에다 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두 식을 변변 뺍니다. 밑에서 위에 걸 빼볼게요. 밑에서 위에 걸 빼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1000x에서 10x를 뺀 거니까 일단 그대로 쓰면 1000x-10x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위에 걸 빼니까 소수점 아래가 똑같으니까 이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125-1 이것이 125-1 이렇게 돼요. 자, 1000x에서 10x를 뺐으니까 얘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얘는 990x 이렇게 됐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125에서 1 빼니까 124가 됐죠. 자, 이제 이 식에서 양변에 x만 남겨두기 위해서 분수를 표시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990분의 124 이와 같이 됩니다. 약분이 가능한데요. 그냥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공식으로 표시하는 방법하고 비교하기 위함인데요. 더 약분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하분수 형태로, 즉 순환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x가 빠졌군요.
x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x가 이렇게, 즉 x는 요걸 나타내는 수였었는데 그것을 분수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더 약분 가능합니다. 일단 요 두 번째 공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분 안 한 상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니까 다음같이 계산한 거와 같더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순환 소수를 이렇게 순환마디 위에다 점을 찍어서 표시했잖아요. 소수점 아래 자리 숫자의 총 개수를 셉니다. 모두 자릿수가 3개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의 자릿수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얘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분수를 표시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자, 이제 이 순환 소수를 분수로 표시할 때 분모는 3개의 숫자를 쓸 거예요. 자릿수, 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자릿수와 똑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서 순환마디 점을 표시한 게 2개라면 그 개수만큼 9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찍혀있잖아요. 점이 찍혀져 있는 자릿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서 그 개수만큼의 0을 붙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보다시피 3개잖아요. 여기 자릿수에 맞춰서 분모를 쓸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소수점을 빼버리고요. 얘를 그냥 십진법의 수로 생각합니다. 맨 앞에 0은 그냥 빼버리고 125로 생각합니다. 125에서 그 다음에 순환마디 점이 찍혀 있지 않은 수를 빼요. 여기 1이 있잖아요. 이 소수점 무시하고 그냥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124라는 수는 125에서 1 뺀 거잖아요. 요 위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이렇게 x라 놓고 10의 거듭적을 곱해서 변변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마디가 찍혀있는 것은 뒤에 가서 나중에 편입학 교과중에서 무한등비 급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급수의 합을 구하려고 할 때 간혹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 표현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놓고 그것을 합을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 뒤에 가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그럼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까지 우리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를 구해보고 순환소수로 표시해보고 그리고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직접 계산해보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8을 직접 27로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되고요. 2 정도 되겠군요. 27이 14, 54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 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좀 찍었으니까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 정도 되겠군요. 18, 24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한 6 정도 해볼까요? 12, 12에다 16이 되죠. 자, 여기 8이 나오는데 여기 8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수는 계속 0.296 다음에 또 이게 8이 나왔으니까 또 역시 2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 27분의 8은 계산해 보니까 0.296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를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296이 순환마디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순환마디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소수를 나타내시라면 이렇게 순환마디 앞서 얘기했었죠. 27분의 8은 자 0점 순환마디 시작 부분과 296이 반복될 때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순환 소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소수점 아래 여기서부터 세서 100번째 되는 수가 뭔가요?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순환마디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이 순환마디의 숫자로 나눠봐요. 100을 순환마디 숫자 3으로 나눠버리면 33, 99가 되고 플러스 1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환마디만큼을 묶었을 때 이 묶음이 33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이 하나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순환마디가 33번째 묶음이 딱 끝나는 거죠. 여기 끝이 296인데 다시 2로 시작돼야 되잖아요. 얘가 100번째 위치에 있는 소수점 아래 100번째 위치에 있는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순환마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 밑에 그리고 유제가 있습니다. 그 유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동일한 형태의 쌍둥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다면 유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보면 답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잠시 설명을 했었죠. 이 무한합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요. 보통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무한합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잘 보면 이렇게 순환소수 형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한등비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무한등비급수의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또 따로 배울 테고요.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학습했던 내용입니다만 편입학 시험에서도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주된 시험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수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편입수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꼼꼼하게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한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이 무한합을 썸의 약자를 써서 편에서 S라 나와볼게요. 자, 1이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항 이후부터 3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굳이 이 3을 뽑아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을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0의 4승분의 1 플러스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유한소수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유한소수를 공부할 때 분모가 2 또는 5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잘 보세요. 10은 2 곱하기 5니까 2 또는 5로 소인수분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다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100분의 1이니까 0.01이고요. 여기는 만분의 1이니까 이건 0이 4번 나온 역수니까 소수점 아래가 4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의 육수이니까 소수점 아래가 6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각각은 보다시피 유한소수였지만 이 식 전체는 지금 이런 규칙이 반복되니까 각각은 유한소수였을지라도 무한이 가니까 이들을 합쳐볼까요? 그러면 무한소수가 되어버리네요. 자, 이거하고 이거 다 더해볼까요? 앞에 몇 개의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양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이렇게 순환마디가 0일로 되어 있는 순환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다 3배를 하니까 1 플러스 0.03 0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 플러스가 됐으니까 1.030303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순환마디를 찍어서 표시를 할게요. 자, 순환마디는 0, 3 두 개예요. 그러니까 0에다가 그리고 3에다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표시하면 각각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무한합을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렇게 순환소수 형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분수로 표시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식을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방법 2 해서 여기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가 2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분수로 표시할 때 분모는 2개의 자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순 한마디에 점을 찍은 것이 2개니까 9를 반복해서 2번 씁니다. 99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자는 이 소수점을 띄워버리고 숫자, 세 자리 숫자를 생각하면 103이잖아요. 103에서 그리고 앞에 이 순 한마디 위에 점이 찍혀 있지 않은 수를 빼는 거예요. 2를 뺀 거죠.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99분의 102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기하분수로 나타내시라 했으니까 계속 계산하면 3으로 약분 되겠네요. 33. 자, 102를 3으로 하니까 3, 3은 9, 10이니까 3, 4, 34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제 2번 이 무한합을 기하분수로 표시해 본 결과 답은 33분의 34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합을 구하는 문제는 주된 시험 주제입니다. 이 무한합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소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겸사겸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자세한 형태의 무한합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편입수학에서 다뤄지는 주된 교과목 중에 하나가 미분적 분학인데요. 그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심도 있게 학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유리수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유리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앞서 정의되어 있던 유리수의 개념을 다항식의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기하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 했다면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예요. 분모는 0이 아니고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수학에선 유리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식에 대한 정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유리식은 그런 연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유리식의 기본 성질은 어떤 유리식이 주어져 있을 때 0이 아닌 어떤 다항식을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약분하면 1이잖아요. 1은 곱셈에 따라 항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분모분자에다 동일한 0이 아닌 동일한 다항식을 곱해서 식을 정돈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나눗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식의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유리식의 사칙 연산에서 어떤 두 개의 유리식의 덧셈은 자,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를 때 만약에 같으면은요. 분자끼리 더하면 돼요. 뺄셈도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빼면 되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분모가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는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의외로 아주 간혹 가다가 이 연산을 잘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높아심에 이걸 강조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분모가 서로 다르면 통분을 해야 돼요. 분모가 같으면은 같은 분모이고 분모는 똑같은 모양이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분자끼리 빼서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다를 경우는 통분합니다. 분모끼리 곱하고 대각선을 곱해서 더하거나 뺍니다. 즉 이 모양은 CD 분모끼리 곱했죠. 대각선을 곱하니까 AD 그리고 대각선을 곱하니까 BC죠.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입니다. 자, 곱셈일 경우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이건 통분하는 게 아니에요. 덧셈이나 뺄셈은 통분하지만 곱셈은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나눗셈일 경우는 이걸 뒤집어서 곱셈으로 바꿉니다. 나눗셈 연산은 곱셈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 연산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곱셈 연산을 바꾸는데요. 역수를 취해서 곱셈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곱셈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기억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특수한 형태의 분수의 계산은요. 이것도 역시 무한합을 계산하려고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A 곱하기 B분의 C의 꼴이 있을 때는 우변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부분분수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C가 1이면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통분해 보세요. ab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니까 b-a가 b-a, b-a 지워지죠. 물론 분모는 다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합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의외로 자주 사용되는 식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은 번분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분자도 나눗셈으로 되어 있고 분모도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은 내항분의 외항입니다. 내항끼리 곱한 것이 분모, 외항끼리 곱한 것이 분자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그리고 비례식의 계산인데요. 자, 이런 것은 수를 계산하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또 증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들이라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A 대 B하고 C 대 D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B분의 E하고 D분의 C가 같다는 얘기고요. 나눗셈이 같다는 얘기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해서 분모끼리 같고 분자끼리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눗셈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곱하면 AD 이렇게 곱하면 BC가 같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이 주어지면 내항 곱한 것하고 외항 곱한 것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이런 비례식으로부터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 양변에다 똑같은 걸 더하거나 똑같은 걸 빼도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되더란 얘기고요. 가번을 나번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내항분의 외항, 번분수 계산하면 좌변은 이게 나오고 우변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때 가하나다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식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가비의 법칙이에요. 그 비율과 덧셈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만약에 세 개가 다 비율이 같아요 라고 한다면 분모끼리 더한 것분에 분자끼리 더한 것이 같더란 얘기예요.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더한 거에 비율이 같다 해서 가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그 비율이 각각의 비율과 똑같습니다라는 얘기고 이건 뭐냐면은 자, 이게 같으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거를 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여기 첫 번째 식에다 P를, 두 번째 식에다 Q를, 세 번째 식에다 R을 곱해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더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P, B, Q, D, R, F, P배라고 Q배라고 R배라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들 모두가 다 같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 이제 더한 비율도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개의 비례식은 내항 곱한 거나 외항 곱한 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개일 때는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걸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단지 비례식이 같다라는 것만 말해줄 뿐입니다.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다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비율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D분의 A하고 D분의 A하고 2분의 B, 2분의 B하고 F분의 C 이 비율이 다 똑같아요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B분의 A 그 다음에 D분의 C의 비율이 같다. 얘는 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으니까 이거 바꿔놔도 돼요. 그래서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다.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같다. 그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개짜리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비례식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편입학 시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다음을 간단히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정돈하는 문제예요.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우리가 식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런 계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꼼꼼하게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자가 비슷비슷한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우선은
식을 잘 보세요. 공통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식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파벳 순서로 A-B, B-C, C-A. 자, 이런 식으로 A, B, B, C, C,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배열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알파벳의 차들의 곱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A-B, 그리고 여기는 B-C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C-A가 아니라 A-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제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 식을 한번 더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 분모 A-B 여기를 C-A로 바꾸면은 자, 이거랑 부가 반대가 됐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곱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A-B인데 여기는 B-A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B. A-B로 바꿨으니까 부가 반대죠. 여기는 B-C, 여기는 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는 A-B는 없지만 B-C, 이 C-B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B-C를 놓고 알파벳 순서대로 하려고 해요. 이 C-는 여기 있습니다. 자, B-C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C 제곱입니다. 일단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모를 통분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개의 식을 덧셈을 할 때는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지만 분모가 다 다르면 통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다항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모양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모양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볼게요. 자, A-B, B-C, C-A죠. A-B 여기 B-C가 있었으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는데 없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었죠. 다항식에선 연산법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약분돼서 1이니까요. 자, 그리고 보통 문자 사이에 곱셈은 생략해서 그냥 이게 붙여서 씁니다. 이게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곱셈교를 쓴 것 뿐이에요. 보통 문자의 곱셈은 크로스교를 생략합니다. 자, 여기는 A-B, B-C, C-A가 필요하잖아요. C-A를 분모 문제에다 곱하겠습니다. 붙여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는 A-B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A-B를 분모 문제에다 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렇게 변형한 거는 자, 분모가 동일하게 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매 항마다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분모를 잘 볼까요? A-B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써볼게요. B-C, C-A로 분모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분자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제곱 B-C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B의 제곱 C-A C의 제곱 A-B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잘 관찰해 볼까요? 이렇게 수와 식을 연산하려고 할 때 문자가 포함된 식을 연산할 때 비슷한 모양이 순환돼서 알파벳만 바뀌어서 순환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형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써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알파벳 A제곱, B제곱, C제곱이고 이건 비슷한 모양이 서로 순환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씁니다. 뭐 A든 B든 C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편의상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써보겠습니다. A 제곱항 A항 그리고 나머지 A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는 A-B, B-C, C-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항에 A점이 있으니까 이건 내림차순을 쓰고요. 자, 여기를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여기 A항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지요. 그래서 B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C제곱. 자, 여기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요. 우리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A가 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A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B제곱 A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C제곱 A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C제곱 A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없는 항은 이렇게 곱하면 B제곱 C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C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B제곱 C, B제곱 C인데 BC가 공통항이네요. BC를 묶어내면 여기 B가 하나 남아있죠. B.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 BC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C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인수분해를 공부할 때 요거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과만 써보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B 플러스 C 그리고 B 마이너스 C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매 항마다 B 마이너스 C 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 그리고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자에는 B 마이너스 C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A의 제곱 B 마이너스 C와 B 플러스 C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그 공통항을 빼냈으니까 여기엔 B 플러스 C만 남죠. B 마이너스 C 나와서 여기에 BC가 돼요. 근데 요거 잘 보면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역시 인수분해는 좀 더 자세하게 요 다음 뒤에 가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분모는 동일하게 A-B, B-C, C-A가 되고요. 여기는 B-C가 있고,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A-B와 A-C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실제로 전개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BC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잘 볼까요? 이제 물론 수학에서 이렇게 나눗셈으로 써놨다는 얘기는 분모는 0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자, 위아래 하나씩 있는 거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돼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분자도 곱하면 C-A, 분모도 C-A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요. 다 약분하니까 이거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이 결과는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을 간략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분수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시험 문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뭔가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뭐를 계산해보라, 뭐뭐를 구해보라 이런 것들을 자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편입학 시험에서도 이렇게 값을 구하라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는 주된 시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부분분수로 바꾸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분모는 다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그럼 이렇게 분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실제로 우변을 통분하면 좌변이 나온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B, B-A, B-A 지워진 게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하는데요. 이 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렇게나 막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문제의 특징이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이들을 잘 보세요. 분모가 그 터울이 2씩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터울이 뭐 3이나 4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문제는 규칙적으로 같은 터울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터울이 2씩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A라 놓고 이걸 B라 놓으면 B-A가 2가 되잖아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여기도 이걸 A, 이걸 B라 보면 B-A가 2가 되죠. 여기가 그 터울이 2가 되니까 여기가 항상 2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 자, 이제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fx는 자, 얘는 터울이 2가 났습니다. 분모 B-A가 2가 된 꼴이에요. 그 다음에 A분의 1,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첫 번째 항을 부분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항도 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맨 마지막 항만 써볼게요. 자, 이것도 터울이 2가 났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98 마이너스 X 플러스 100분의 1이에요. 자, 여기 잘 관찰해보면 매 항마다 2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2분의 1을 공통항을 묶어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2분의 1을 묶어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항은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군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98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0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항이 만약에 무한항이라면 이 괄호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급수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즉, 이 내용들은 편입수학 교과 중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괄호를 유한항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이 유한계로 끝나면은 괄호를 떼어내도 합이 변함이 없어요. 즉, 이걸 항을 재배열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한항일 때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한항이라면 이 괄호를 없앨 수 없습니다. 괄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한항은 항상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를 떼어내도 값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괄호를 떼어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한다 이런 의미 없이 그냥 괄호 없이 계산하면 바로 앞뒤가 지워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져요. 그래서 남는 항은 맨 처음 항과 맨 마지막 항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시켜서요. 요 두 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계 모양을 정돈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이 fx를 간략하게 바꾼 모양입니다. 이때 f1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1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x 대신 1을 대입하죠. 1 마이너스 1 더하기 100이니까 101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통분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101분의 101에서 1을 빼니까 100이고요. 2로 약분하니까 답은 101분의 50이에요. 계산한 방법 이해가 되겠죠? 이 부분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어떤 이론은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만 제대로 잘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듣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는 0이 아닌 3개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값을 계산하려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잖아요. 자, 이건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당한 비례상수를 k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x가 k, 두 번째 2분의 y도 k, 세 번째 g가 k라는 얘기니까 그 첫 번째 식으로부터 x는 3k가 돼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y는 2k가 되고 세 번째 식으로부터 g는 k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을 한 문자로 통일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고 xyz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yz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k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개를 즉 한 문자로 통일시켜 놓은 이거를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xyz의 합이죠. xyz의 합입니다. 이거 3k 플러스 2k 플러스 k가 되고 자, 이제 이거의 3배니까 9k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2k 이거 5배요. 그러니까 5k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3k를 x 대신 대입하니까 9k 마이너스 y가 됐고 그리고 플러스 5g가 꼴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분모는 다시 보면 3, 4, 5, 6k가 되는군요. 분자는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7이죠. 7하고 5를 더하니까 12k가 됐어요. k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6 약분하니까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비율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이 있으면 적당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 문자로 통일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 문제, 이 분수식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모두 구하라고 한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답을 한쪽만 구할까 싶어서 모두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 했을 때 단답형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요. 단답형으로 답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만 쓰면 당연히 부분 점수밖에 못 받게 되죠. 객관식이라면 보기 중에서 답이 두 개가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보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한쪽만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 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분모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가비의 리를 계산할 때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분모를 다 더하면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이에요. 그래서 2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모를 다 더한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가비의 리를 사용하려는 거거든요. 여기. 자, 가비의 법칙 또는 가비의 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 더한 게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먼저 써보려고 합니다. 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즉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닌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라면 가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모를 다 더하고 주어진 식은 분모를 다 더하면은 요게 나오죠. 2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분자를 다 더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A, B, C 합이 0이 아니란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답이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A, B, C 합이 0이라면 가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우를 나눠서 이런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분모를 잘 관찰해 볼까요? 분모를 잘 관찰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가 되고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가 되고 C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분수식의 분모에 다 얘네들을 바꿔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한 게 0이라는 얘기지 각각이 0이다 이 말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서 0이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마이너스 5 이건 0이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반드시 0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수를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 이걸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모는 마이너스 C, 분자는 C가 되고 두 번째 분모는 마이너스 A, 분자는 A. 세 번째 식의 분모는 마이너스 B, B가 되니까 이거 다 약분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A, B, C의 합이 0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 A, B, C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값을 모두 구하라고 이랬으니까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1강 우리 교재 1장 1절 유리수와 유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2강에서는 우리가 무리수와 무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